서울경제신문의 정치 현안 인식조사 한국갤럽에서 조사된 겁니다. 이게 2025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그러니까 그 선거 마지막 갤럽 여론조사로서는 공표 여론조사로서는 마지막 조사입니다. 이게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졌고 1000명, 1003명이 조사됐고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95% 신뢰 수준에서 3.1%고 이게 응답률이 19.9%입니다. 대통령 후보 지지도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다음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십니다 해서 기호순으로 불러주겠다고 해서 불러주면 선호도입니다.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 선호도. 지금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가 37%,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11%로 나왔습니다. 여기 좀 특이한 것은 연령별로 18세에서 29세에서 이준석 후보가 2위를 달리고 있는 것, 그리고 30대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42%대 김문수 29%, 이준석 후보는 25%입니다. 29%대 25%, 30대에서도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지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40대, 50대에서는 확 달라집니다. 40대, 50대, 60대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확 따로 떨어지는데 40대, 5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활동이 앞서고 있고 60대에서는 근소한 차이지만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는 거.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20% 이상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나타나는데 70대 이상에서는 이런 수치가 이제 예전부터 꾸준히 이런 데이터를 보이고 있죠. 대구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52대 36 이렇게 나타나는데 인천 경기 지역 46대 36, 강원 지역은 43대 38, 대전, 세종, 충청이 49대 35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대구, 경북이 지금 24대 57로 나타나는데 요게 지금 과거에 20대 대통령 윤석열과 이재명이 출마했을 때 24%, 22%가 이재명 후보가 얻었던 표심이죠. 근데 지금 그 당시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에는 이 상대 후보 윤석열이었는데 그때는 말하자면 떠오르는 보수의 이 주자로서 윤석열이 이제 국민의힘에 스카우트된 상태였고 지금은 국민의힘이 그 내란 집단으로 수시에 몰렸고 했기 때문에 요 수치는 조금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정당 지지율이 지금 40대 35,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35%고 개혁신당이 지금 6%입니다. 6%인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지지율은 93%로 이제 경고하죠. 정당과 후보의 일치율이 93%라는 얘기고 국민의힘은 좀 떨어집니다. 88%고 조국입니다. 그 다음에 개혁신당은 79%로 이준석을 뽑는 비중이 79%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비해서 더 떨어집니다. 문제는 요 정치 성향인데 정치 성향의 보수, 중도, 진보를 이렇게 응답 거절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치 성향을 나타낼 때는 일반적으로 이 정규분포를 이룬다라고 보인다. 이게 정상사회죠.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이 일정한 그 종모양의 이런 모양을 띈다는 얘기인데 중도가 최소 50%에서 우리 1시그마로 잡으면 그 표준 편차가 1인 경우
표준 편차를 1일로 잡으면 이게 1시그마라고 그러는데 1시그마가 한 68% 됩니다. 가운데가 한 68%다. 이걸 좀 좁게 잡으면 한 50% 잡으면 보수와 진보가 각각 25% 정도 선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죠. 근데 지금 중도가 좀 적게 잡혔고 보수가 좀 과다하게 나타난 거죠. 지금 32%니까 과다하게 지금 표출이 됐고 진보가 진보는 좀 적당하게 추출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수 성향이 지금 20대 65로 보수 성향이 20대 65대 11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20, 그 다음에 김문수 65, 이준석 11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게 지금 과다하게 표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조정한다고 하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가중치를 둬 가지고 이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 갤럽에서 마지막 여론조사가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지 의향 계속 지지할 것이냐 해서 계속 지지할 거라는 사람이 88, 거의 굳어졌다는 얘기죠. 지금 D- 이게 26, 27이니까 D-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당시에 D-8일, 7일 경에 88%가 계속 지지할 것이다. 굳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92%로, 김문수는 90%고, 그 다음에 이준석은 64%가 굳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28일 날 3차 TV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3차 TV 토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준석 후보가 후보 지지별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64%가 계속 지지하겠다는 얘기니까 지금 경고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36%는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데 36% 그러니까 11%가 지금 이준석 후보가 지금 최종 대통령 후보 지지율인데 그 중에 36%라 하면 약 한 3% 내지 4%가 빠진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4%가 빠진다고 하면 11%에서 4% 빼면 7%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수가 지금 너무 많이 표출됐다는 것도 보여진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다음에 정당 지지율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35%, 개혁신당이 6%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46%, 국민의힘의 37%,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11%였거든요. 그러면 요 조사로만 보면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보다도 6%가 앞서는 것이고, 그러니까 개인기가 있다는 얘기고, 국민의힘은 개인기가 뭐 한 2% 정도니까 거의 없다는 것이고, 개혁신당은 6%에서 지금 6%인데 이 지지율은 11%이기 때문에 개인 지지율, 개인 성향 또는 개인기에 의해서 이제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지금 보시면 20대하고 30대 보시면 개혁신당에서 여기가 29%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게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17%거든요. 그러니까 20대, 30대에서 이 개인기가 좀 많이 나타났다. 우리가
지금 이준석 후보의 그 주로 20대와 30대의 그 남성 그 서울 지역 이런 쪽에서가 아주 더 말하자면 타겟층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보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67%를 그 다음에 보수에서 민주당 14%, 국민의힘 67%, 그 다음에 개혁신당 8% 이런 비중을 나타냈고, 중도에서는 42%, 25%, 8%, 진보는 민주당이 72%, 국민의힘 8%, 개혁신당 3%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음 무응답이라고 성향을 말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보수 성향인 경우가 좀 더 많다고 보여지죠. 이게 35%, 34%니까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6%, 37, 그다음 김문수 37, 개혁신당 이준석 11%가 어떻게 조정이 될 것 같으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 김문수 후보는 지금 한 5% 정도가 제가 볼 때 5% 정도 지금 정확하게 가중치를 넣어서 계산한 건 아닙니다만은 5% 정도가 지금 과개정됐다. 그러니까 그 근거는 뭐냐면 이 보수가 과표집됐고 그리고 그 대구 경북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가 지난 대선하고 비슷하게 나와서 이것이 조금 더 역전될 가능성이 이게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표현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같은 이 보수가 좀 과표집됐다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그 3차 토론 이후에 이준석 후보가 개인기가 정당 지지율은 6%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11%로 나온 것은 TV 토론을 거치면서 이 TV 토론이라는 게 처음 한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이 유리하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인지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똑똑한 이미지라든가 그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을 상대하는 데 좀 역부족이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한테는 좀 뭐 시원한 사이다 같은 거라든가 해서 1, 2차 TV 토론에서는 좀 플러스 요인이 있었다. 근데 3차 TV 토론에서는 아마도 그런 것만은 가지고는 좀 식상하고 하기 때문에 전략을 좀 바꿨어야 되는데 아마도 TV 토론에 본인이 오히려 더 그 재미를 봤기 때문에 더 밀고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TV 토론에서 좀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 한 4% 정도가 지금 빠질 것이다. 지금 현재 보수층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투표율이 예전보다는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투표율이 높으려면 서로가 두 후보가 지금 팽팽하다고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가 못하죠. 또 통합하는 거라든가 선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밀리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 투표율이 과거처럼 보수층에서 투표율이 좀 낮을 것이다 라는 걸 감안했을 때 잘 봐서 김문수 후보는 한 32%,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7% 정도,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한 54% 정도 되지 않을까요? 8% 정도가 상승하겠죠.
이 조사를 근거로 하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다 합쳐서 한 93% 정도 책정이 됐는데 나머지 7%가 있는데 나머지 후보가 뭐 황교안이라든가 뭐 권영국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권영국 후보가 TV에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합쳐서 2%가 넘지 않을 것이다. 2% 정도 되겠죠. 지난번 심상정 후보가 2.47이긴 합니다만은 이 합쳐서 2% 정도가 된다. 그러면 한 5% 정도가 남는데 5%를 어느 쪽 후보가 가져갈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절반을 가져간다고 하면 한 50, 전체적으로 최종은 한 57%그 정도 되겠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32%에서 1.5%를 가져간다고 하면 33.5%그 정도 되겠고, 이준석 후보는 0.5%를 가져간다고 하면 한 7.5% 선에서 이제 결정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추론입니다.